안녕하십니까, 공역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고전산문 1강 작자미상의 주몽신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자미상의 주몽신화는 일단 이제 요게 일반적인 고전소설보다는 이게 이제 신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설화라는 큰 카테고리의 신화예요. 설화 파트의 신화, 전설, 민담이 있고,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화 파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주몽신화 말고 다음 이어지는 고전산문 2강 용소와 며느리 바위, 요게 이제 대표적인 전설 작품인데, 설화 중에서 전설, 그때 이 설화의 세 가지 종류, 신화, 전설, 민담, 거기 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몽신화는 어릴 때 아마 동화책으로도 읽었을 것이고, 아니면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배우죠. 왜 단군 신화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초기 건국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세웠던 여러 왕들의 건국 신화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 지문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수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있는 거하고 삼국유사에 있는 거하고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중간에 약간 디테일한 면들이 좀 달라. 그래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 내용이 지금 다이니까 고려 본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소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역사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이제 신화 파트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고전설,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 많기 때문에 꼭 굳이 여기는 이 작품까지 나올 필요가 없지만, 혹여나 이제 영웅소설과 함께 묶어서, 그러니까 뒤쪽에 나오는 등등등의 영웅소설들과 묶어서 묶는 차원에선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소설은 영웅소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 동명상황은, 지금 여기는 이 동명상황이 바로 지금 여기는 이곳 주인공 주몽이죠. 동명왕. 동명상황은 성이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계상이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라 하고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해부르의 아들은 금와야. 그를 장상하자 태자로 삼았다. 이후 그 재상 아람불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사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번이라고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게 알맞으니 도업할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불이 결국에 지금 뭐냐면 천도를 권유했는데, 하늘이 자기 자손에게 나라를 세우게 할 거니까 너네는 어떻게 하다고 도읍지를 옮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도읍지를 옮겨라 라고 하였대. 그래서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게 관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아까 그 가서번, 여기는 그곳에 도읍을 옮겼다 할 때 그곳은 가서번이야. 여기 가서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어. 그래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 동부여의 나라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동부여에 대한 이야기야. 원래는 부여 사람인데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누가? 아람불 때문에. 자, 그 다음 갑니다.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청하여 도읍하였다. 자, 해모수라는 사람이 나왔어. 이 해모수가 결국 뭐냐면 주몽의 아버지, 천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해부르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에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아입니다. 자, 이때 유아가 누구냐면 주몽의 어머니.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아들 해모소라고 저를 웅심산 안에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꿰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네요. 그죠? 욕할 뻔했다 지금. 나쁜 놈이네. 야, 이 여자를 책임져야 이놈의 새끼냐.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대.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 귀양살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어.
그래서 여기는 이 두 사람을 잘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엄마는 강. 여기서 하백이란 게 강이야. 강의 딸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천부짐모 모티프라 그래. 하늘이 아버지, 땅이 어머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몽의 고결한 혈통이 완성되었어. 고결한 혈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어머니는 강의 신의 딸.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치어 유아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 비쳤다. 자, 해가 비치어 유아가 몸을 끌어당겨 피했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서 비쳤대요.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알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이라는 것은 난생설화 모티프인데 이거 태양을 상징하는 거야.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 주몽이 매우 기이한 출생을 하고 있으면 기이한 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신성성을 강조해 주는 거야. 신성한 인물이다. 하늘의 자식이니까.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고, 자, 이 알을 개와 돼지에 먹지 않고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하고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오히려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동물들이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알은 동물들도 가서 키우는 거야. 왕이 알을 쪼개라 했으나 깨뜨려서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가 껍질을 깨부수고 나왔는데, 자, 이걸 이제 난생 모티프라 그래. 한 남자가 껍질을 깨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의표가 영특하고 호골다웠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난생 모티프라고 합니다. 알로 태어난 걸 난생 모티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난생 모티프는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알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알을 깬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인물의 비범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알의 자식이니까. 나이가 겨우 7살인데 영답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그래서 부여의 소고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야.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맏아들 대소, 여기는 이 대소가 바로 여기는 주몽과 갈등하는 갈등 인물입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가시옵소서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의가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시련의 계기가 됩니다. 알겠죠? 왕은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을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 나중에 도망갈 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선견지명이 있어요. 선견지명. 이게 앞니를 내다보는 거지.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말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을 했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왕자와 신하들이 얼마나 얘를 싫어했는지 알겠죠, 그죠? 언제든 얘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결국 위기와 시련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어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가느라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떠나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하기를 권유해요, 엄마가. 자, 그랬더니 주몽이의 오이, 마리, 협보 3명의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가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자, 드디어 난리 났어.
강물에 다다랐는데 다리가 없어요. 이런 걸 한자성어로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하지요. 됐죠? 자, 그래서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두어 주었으므로 주몽은 떠날 수 있었다. 이걸 우리는 하늘이 도왔다 해서 천우신조라고 해. 계속 동물들이 뭐 한다고?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얘네가 조력자가 되겠죠. 얘네가 조력자.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터지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이 가다가 모든 곡에 이르러 3명을 만났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초로 이어끈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인가 하였다.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은 말하기를 이름은 제사입니다 하였고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무골입니다 하였으며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을 묵거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성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몽이 제사에게 극시, 무골에게 중실시, 묵거에게 소실시라는 성씨를 주고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자,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했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국신화라고 해요. 건국신화,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침 이 3명이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에서 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걸 운명론적 가치관이라 하죠. 운명론적 가치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졸볼천에 이르렀다. 주몽은 그 태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 시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 했으나 궁궐을 지을 결이 없기 때문에 단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시를 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를 만들었어. 고구려라는. 그리고 성도 삼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뭐냐면 업적을 달성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미 주몽의 나이가 22세로 한 효원 때 건소 2년 신라 시조 혁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른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 불악가 있다 있기에 친입과 도적질을 그래서 친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이것이 결국 주몽의 업적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주몽의 첫 번째 업적은 결국에 외적을 물리쳐서 국경을 안정시켰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의 빛 떠내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사냥하려면 찾아가 비류구에 도달하였다. 그 나라의 왕 송양이 나와서 말하기를, 자, 송양은 지금 여기서 갈등하는 인물이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사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왕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을 정하였다 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들기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서로 활을 쏘아 기회를 거루었는데 송양이 당해낼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렇게 해서 당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즉 주몽의 업적 두 번째예요. 주몽의 업적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업적은 뭐냐? 결국에 영토를 확장한 거지. 됐죠? 이렇게 내용이 전개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고구려의 건국과정, 맞죠? 고구려의 건국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포커스는 아무래도 지금 누구 쪽에 쏠려 있다? 예, 여기는 이 주몽 쪽에 쏠려 있어요. 이게 지금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형의 1대1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 주몽이라는 인물은 보면 첫 번째 당연히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엄마는 강의 신의 딸이니까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고귀한 혈통. 그 다음 두 번째, 기이한 출생을 하고 있어요. 출생.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이 주몽은 보면 결국에 중간중간에 뭐가 나온다? 조력자들이 등장하지, 그치?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런 측면에서 영의 1대2 구조를 거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하다 보니까 신화적 요소들이 많아요. 이게 신화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신화적 요소들도 뭐 체크하면 좋겠는데 뭐 난생설화, 뭐 천부지모설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모티브들도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뒤로 넘겨서 1번 문제 갑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몽이 빡친 거야. 감히 나에게 항복하라고 하다니. 뭐 이런 느낌이니까. 됐죠? 자, 아람부는 하늘이 들은 말을 자여 금화에게 도읍을 옮겨. 금화가 아니라 금화는 아직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었어.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 여기서 나왔던 첫 번째 왕은 헤브루가 되겠지. 헤브루. 이해가 됐죠? 그래서 헤브루에게 도읍을 옮길 것을 했습니다. 헤브루는 유아가 낳은 아니지. 이거는 금화야. 주몽은 말가가 손을 잡고 고굴의 외교적 실리를 말가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물리쳤죠. 대소는 주몽을 견제하기에 말을 함으로써 자기 아버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했는데, 자, 여기서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했으니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긴 좀 힘들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정답이 5번이 돼요. 주몽이 실력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주변 국가에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미음에 그렇게 사방을 따르는 자가 참 많았어. 이가 참 많았어.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조력자가 아니지. 조력자는 위기를 극복시켜주는 사람을 조력자라 그래.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조력자가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3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B와 달리 A에서 주몽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관적이라는 것은 몹시 뭐 할 때? 절망적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작품은 그런 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화 파트의 전설, 용서 며느리 바위. 여기 가서 이제 그 설화 파트 정리할 테니까 그 이어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